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카플란들러스 연운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에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1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연준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매입 속도를 좀 늦추거나 테이퍼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백악관의 5월 4일부로 인도 여행객 입국 금지 조치를 들어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인도는 확진자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대응이라고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수출 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뭐 그냥 소소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짧게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28을 기록을 했는데요. FOMC 회의에서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재확인된 점과 그리고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모멘텀 차이가 부각된 영향으로 달러 인덱스는 91선에 상회하면서 마감이 됐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유가에 대한 측면은 6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국제 유가는 원유 수요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돼서 상승세를 시현했지만 이번 질병의 악화로 인해서 배럴당 60달러 초중반에서 상승폭이 아마 제한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고용부 장관 후보 장남도 용돈으로 코인 투자 1357만 원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벌었던 돈은 1357만 원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법무부가 14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범죄 수익에 몰수를 하겠다. 요새 요게 좀 재밌는 형태인 게요. 몰수하면 금방 이 세금을 빨리 낸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자산군을 더 빨리 몰수하려고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산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게 또 정부의 입장이 나와주면서 투트랙 전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범죄적으로는 자산처럼 이렇게 받고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또 매도를 하겠죠. 그 뒤에 이거는 아무런 뭐 자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면서 또 폐지하겠다, 또 이딴 소리 하겠죠. 그 다음으로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분석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피델리티는 5월 달에 EDF도 조만간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피델리티가 정말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한국 디지털에셋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시작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비트코인 납치범이나 환영하는 화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번에 워렌 버핏과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제가 알기로는 곧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워렌 버핏이 은퇴 이야기가 아마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팩트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했던 배경은요, 아마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은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장 젊은 청년들의 대상하고 좀 젊었던 오늘 어떻게 보면은 대표를 선임을 해서 또 다른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코인 쪽에 긍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시스왑 주간 보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미소는 허가 필요 없는 토큰 발행을 플랫폼으로 누구나 자신의 니즈에 맞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밖에 스시스왑은 스시집의 스시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을 했으며 스시 결제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스시가 재미있는 거래소에 상장됐다라고도 덧붙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중국의 TV 경제 채널 치아코인으로 인해 하드디스크 가격이 급격히 요동을 치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 위안씩 요동을 하고 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으로 강제성 여부에 대한 쟁점이 부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SEC는 정부를 통해 규제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지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이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이는 미국 정부와 무게의 힘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이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으며 그리고 리플과 SEC 소송 담당 판사는 외국 기업은 자국의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밀어놨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빨리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팩트는 빵형이 이 사건을 계속 질질 끌게 되면 저는 물론 저와 또 나머지 구독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시 NFT 최고 경매가 경신 해서 285 이더 정도로 또 경매가가 경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 다음으로 K뱅크가 암호화폐 광풍의 수신 잔액이 한 달 새 3조가 껑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지난달 말 수신이 12조 원, 여신은 4조 원, 고객 수는 537만 명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쯤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다시 반등이 또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김포는 대략 6에서 7% 순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또 업비트와 카카오 지갑에 대한 사용자 증가수 추이는 또 다시 랭크의 상위권에 또 머물고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미스가 NBA 탑샷 NFT 경매 부분이 뭐 내놓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사상 최대 규모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또 야구의 구단주로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야구 쪽도 이런 NFT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이쪽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또 재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야구 쪽에서도 무언가 자기 팀에서도 무언가 해보려고 하겠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CBDC 기술 옵션 중 하나로 SV를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고서는 많은 이들이 DLT 기술, 분산원전 기술을 주장을 해왔는데 이더리움이나 SV 오픈 블록체인에 DSP 하나의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프라이빗 버전의 사용을 공고하는 의견이 나왔다.
거기에서 보니까 약간의 검토적인 측면이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가상자산 시세 조정 드러나면 자금까지 몰수하겠다. 초강력 법안을 추진을 하겠다. 맨날 초강력이래요. 네, 그래놓고 한 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얘네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냥 FATF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으로 보면 약간 기만이 좀 들어가져 있죠.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게 아니라 원래 예정됐던 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코인 상장 시 거래소가 백서를 공개하는 조항, 거래소 투자자 실명 확인을 필수화하는 조항, 거래소가 고객 자금의 금융기관 분리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이 조항은 미국 거 부분에 대한 조항과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번 제가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직도 1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처음 마감은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20만 명 정말로 돌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이 세금으로 많이 하락이 된다라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때까지 자유로웠던 혜택이 많이 씨알데기 없는 규제가 발생을 하면서 정말 못 해먹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단합이 안 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안을 만들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시간에 있어서 주식과 비슷하게 하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보니까 그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희가 팔 수 있는 타이밍 때 못 팔게 되다 보니까 그냥 시장이 나쁠 때는 그냥 일단은 장이 열리자마자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정말로 열불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 힘은 요 정도까지인데요. 아무튼 저는 이게 20만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계속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이더리움이 요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페이팔, 네슬레 기업 가치를 추월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4월에 비트코인 채굴자 수익이 1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DM의 수석 경제학자, DM 프로젝트는 CNBC 출시 후 단기적으로 폐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카탈리디는 DM의 중앙은행 협력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이라며 CBDC가 출시될 때까지 스테이블코인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블록에서 4월 접박거래소 현물 거래량이 49%나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피터 브란트가 가상자산 시장 언젠가 엄청난 조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의 어떤 분이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조만간에 엄청난 하락이 올 것 같다. 저도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예, 왜 많이 올랐으니까 루비니 교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판 루비니 교수님 같은 분이 요새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채굴 부분에 대한 이동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마 EIP 1559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격은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꽤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에도 이야기를 미리 드렸으니까 소스도 미리 드렸으니까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아마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뭐 작년 여름 51% 해킹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채굴자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는 실정이니까 해킹에 대한 그런 노출도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방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E 그룹에서 뭐 이번에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상품 거래 개시가 되면서 이걸 쪼개서 50분의 1로 쪼개가지고 더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쉽게끔 적극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유동성을 더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쪼개놨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가기에는 조금 더 힘이 붙이겠죠. 그래서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선물 만기 시점 때가 오히려 또 많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척도도 되겠죠. 그렇게 또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디움이 21년도 로드맵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2분기에 NFT 플랫폼 메타파이를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으로 트론의 아폴로 발표 소식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트론의 가격과 저스트의 가격, 썬 가격 이렇게 합쳐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내 대마초 블록체인으로 유통을 한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대마가 상당히 불법이기 때문에 관리와 그리고 그런 추적 부분이 원활하게 되면서 불법 유통 부분을 좀 사전적인 차단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결제 늘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사용화 확대 가능성은 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최근에 페이코인이 뭐 피자 업체와 손을 잡고 한때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테라가 여러 가지 가맹점을 좀 많이 만들어내서 실제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 근데 이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법안은 아직 거론되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제휴 수수료 짭짤 K뱅크는 50억을 벌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언체인 이용규 대표가 라인, 소뱅, 링크코인 사업 플랜 4대 호재 요약을 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동성, 실생활, 그리고 NFT, 디앱의 파트너십 확대 이렇게 요약본을 남겨놨다라는 내용이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부동산, 주식, 부동산 대비, GDP 대비 해가지고 올라왔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코인은 어느 시점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많은 자산들이 대부분 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코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명확하게 딱 지정을 해놓고 내가 그 다음의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어느 시점이 도래를 했었을 때 분명히 또 한 번의 큰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리 그 전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그거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에 대한 플랜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자기 자신과에 대한 약속인 거죠.
나중에 또 뇌가 고장이 나서 마음 가는 대로 또 거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참담한 안 좋은 결과로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당장 제가 제 플랜이 상반기에 일정 50%를 매도한다라고 해도 따라 하셔도 되지만 따라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결과치 또한 감수하시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언젠가 이 말은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에 대한 중간에 힘든 곡선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든 곡선이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이 기간이 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체감상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트의 도미넌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아니,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는 그 시점에 일단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지금 50%가 깨져서 나머지 2%가 어느 쪽으로 갔냐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이더리움하고 XRP 부분이 대부분 BTC 마켓이 해당해 있는 도미넌스의 확대판이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그 나머지 물량을 좀 가져갔고요. 그 다음으로 XRP가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해당 뭐 봉이 주봉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더가 얼마만큼 더 많이 가줄 것이냐, 그리고 그 이더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도미너스가 당연히 갔기 때문에 나중에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약간 시총 낮았다 알트코인들이 다시 가격에 대한 안정화 부분으로 다시 도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기 때문에 한동안 5월 초 중순까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가져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비트코인 CME 쪽에 일주일 거래량 추이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